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비트패스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어요. 마이클 세일러가 25억 달러 규모의 연구 우선주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더 사들이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연방준비제도가 갑자기 은행들의 암호화폐 특별감시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했다는 거예요. 블랙록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107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해만 124% 폭증했고, 미국 재무부는 몰수한 비트코인으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구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그런데 정작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0% 아래로 떨어지면서 알트 시즌이 시작됐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충격적인 소식부터 짚고 넘어가죠. 마이클 세일러가 완전히 미친 짓을 시작했어요. 스트레치라는 이름의 연구 우선주를 25억 달러 규모로 발행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친 아이디어인지 아세요? 연구 우선주는 만기가 없는 증권이에요. 즉 평생 배당금을 줘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세일러는 이걸로 1000억 달러, 심지어 2000억 달러까지 조달하겠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한 건 이 배당금을 비트코인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얼마나 변동성이 큰 자산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이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차 안에서 커피를 따르겠다는 것과 같아요. 올해만 스트래티지가 조달한 자금이 60억 달러예요. 사실 이건 암호화폐 업계에서 올해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조달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최근 발행분의 25%를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선주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의 영역인데 개인들이 이렇게 몰려든다는 건 정말 이례적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영워스는 이런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 열광을 활용하는 다른 회사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부분이 나와요. 이 우선주들은 배당 연기가 가능하고 누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회사가 배당을 못 주면 그냥 끝이라는 뜻이에요. 짐 차노스 같은 공매도 전문가는 이걸 미친 짓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정말 게임체인저급 뉴스가 터졌어요. 연방준비제도가 8월 15일에 은행들의 암호화폐 특별감시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2023년부터 은행들이 암호화폐 사업을 하려면 연준의 까다로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절차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 같은 걸 은행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마이클 세일러는 이 소식에 대해 은행과 비트코인 협력의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왜 연준이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유럽 사례를 보면 답이 나와요. 이유가 2023년에 비슷한 규제 완화를 했을 때 기관 자본이 대거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려들었거든요. 연준도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계 분석가들은 이제 암호화폐 보관, 거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은행들이 더 이상 특별한 감시를 받지 않고 일반적인 은행 규제해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예요.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바깥쪽에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통합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거든요. 블랙록에서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암호화폐 포트폴리오가 1070억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올해 4월 저점 460억 달러에서 124%나 폭증한 수치예요. 구체적인 보유량을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비트코인 74만 4240개를 884억 3천만 달러 상당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더리움 320만 개를 147억 8천만 달러 상당으로 갖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올해 초 대비 비트코인은 34% 증가했는데 이더리움은 무려 309%나 늘었어요. 개수로 보면 이더리움이 190% 증가해서 110만 개에서 320만 개가 됐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블랙록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더 적극적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이 85%를 차지하긴 하지만 증가 속도는 이더리움이 훨씬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최근에는 ETF 유입만으로도 10억 달러가 들어왔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정당한 투자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분석가들은 블랙록의 공격적인 축적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관의 신뢰 증가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의 규제 진정과 강력한 온체인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미국 재무부에서도 정말 극적인 반전이 있었어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매수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완전히 입장을 바꾼 거예요. 이제 재무부는 정부가 몰수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의 핵심으로 활용하겠다고 확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똑똑한 전략이 나와요. 몰수한 이더리움, BNB 같은 알트코인들을 스테이킹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더 사겠다는 거예요. 세토시 액션펀드의 데니스 포터 CEO가 제안한 이 아이디어가 채택된 거거든요.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에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어요. 그녀는 비트코인 법안을 통해 5년간 100만 개 비트코인을 매수하자고 제안했는데 금 준비금 재평가를 통한 자금 조달 방안까지 제시했어요. 베센트 장관의 입장 변화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강력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 매수 계획 없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3% 이상 떨어졌거든요.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축될 예정이에요. 이는 미국이 비트코인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비전과 일치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기술적 분석에서 정말 중요한 신호가 포착됐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이는 알트 시즌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런데 이번 알트 시즌이 이전과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블랙록 같은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랙록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올해만 309% 급증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비트코인 자체는 11만 4,807달러에서 12만 1,187달러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지난주 5.68% 상승했지만 10일 이동평균 12만 2,617달러 바로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RSI와 스토캐스틱 같은 지표들은 중립에서 약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어요. 명확한 돌파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도미넌스 하락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조차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보통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에서 알트코인 순서로 자금이 이동하는데 이번엔 기관들이 그 흐름을 앞서가고 있어요. 연준의 규제 완화와 결합되면서 은행들도 곧 알트코인 서비스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단순한 개인 투자자 중심의 알트 시즌이 아니라 제도권 주도의 알트 시즌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어요. 미국 재무부가 오픈마켓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비트코인이 4.3% 급락한 거예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현재 15억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준비금은 몰수 자산으로만 늘리고 오픈마켓에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격이 12만 4,120달러에서 11만 8,550달러까지 급락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중립적 전략으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확대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재무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부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주요 매수세가 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현재 11만 8,819달러에서 50일 기간 단순 이동평균 바로 위에서 지지받고 있거든요. 4시간 차트에서는 강세 깃발 패턴이 형성되고 있고 12만 3,236달러를 돌파하면 13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더 중요한 건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이에요. 이들은 이번 하락을 전략적 진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 매수가 없어도 민간 수요가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 확률도 변했어요. PPL 데이터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92.8%로 떨어졌어요. 이전 96%에서 하락한 수치거든요. 결국 비트코인 시장에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힘이 충돌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마이클 세일러의 25억 달러 연구 우선주, 연준의 규제 완화, 블랙록의 1,070억 달러 달성 같은 강력한 상승 동력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반대쪽에서는 재무부의 오픈마켓 매수 거부, PPL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하 확률 감소 같은 하락 압력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충돌에서 누가 이길까요? 핵심은 민간 수요가 정부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느냐는
있다는 거예요. 블랙록의 공격적 축적, 세일러의 혁신적 자금 조달, 연준의 은행 진입 장벽 제거가 정부 매수 없이도 충분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상승세는 지속될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12만 3천 달러, 저항선 돌파가 열쇠예요. 여기만 넘으면 13만 달러, 나아가 분석가들이 제시한 25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정부 의존적 상승에서 민간 주도 상승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는 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이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자산에서 독립적인 글로벌 금융 자산으로 진화하는 결정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처럼 세일러의 영구 우선주 전략부터 연준 규제 변화, 블랙록 포트폴리오 동향, 정부 준비금 정책, 알트 시즌 신호까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기업 재무 전략, 규제 환경, 기관 자금 흐름, 기술적 분석까지 너무 많은 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비트패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시황 브리핑,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포지션 변화, 알림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분석하고 같이 대응하며 투자하는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관 전략과 정부 정책, 규제 변화, 기술적 발전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종합적인 시각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에요. 혼자서 다 챙기기에는 너무 방대한 정보량이죠.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분석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어요. 투자는 결국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가입은 완전 무료고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필요 없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로 바로 입장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